자, 오늘도 변함없이 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만 6개월, 1년이면 50% 이상은 갈만한 종목군들 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정도 나올 만한 종목이라면 혹시나 시장 흔들려서 빠지더라도 좀 제한적인 조정이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를 좀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 EUB. EUB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자, EUB라고 적어주셨고요. 노광공정 관련된 대한민국의 미래 관련된 기업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 고스톱? 네. 노름 관련주. 왠지 그쪽 관련주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강경 파트너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 네오이즈 준비하셨고요. 자, 이경락 파트너께서는 SNS텍 맞네요. EUB 관련주고요. 그다음 우리 강준혁 파트너는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이 4차 산업혁명하고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죠. 어떤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먼저 EUB 네. 왜 준비하셨나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EUV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광 공정의 큰 변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광 공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포토 마스크가 들어가고 또 렌즈가 들어가고 그 아래 웨이퍼가 들어가는데 이 포토 마스크의 원 재료가 되는 것이 블랭크 마스크거든요. 이 블랭크 마스크가 딱딱하다부터 뭐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SNS텍이 이거를 국산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많이 뭐 안 나온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세종대 교수인가요? 안진호 교수님께서 EUV의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국내에서는. 이분께서 이제 SNS텍에다가 이 기술을 줬고 그 기술을 가지고 SNS텍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EUV용 블랭크 마스크의 90%는 일본 업체들이 만듭니다. 뭐 호야나 이런 기업들이 만들고 유일하게 이제 SNS텍이 거기 안에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블랭크 마스크가 너무너무 비싸요. 뭐 4억 한다, 5억 한다.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또 소모성입니다. 한번 뭐 공정하다가 또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SNS텍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져 나왔습니다. 자, 역시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 뭐 SNS텍 관련 얘기를 뭐 다 해버리신 것 같은데 잠시 조금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주가라고 하는 거는 한번 크게 오르려면 흔히 말하는 한 방에 나와야 되죠. 실적에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SNS텍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네오이즈. 네. 굉장히 뭐 기업 탐방도 자주 다니시고 좀 성실한 종목도 좋아하시는데 이런 류하고는 원래 좀 안 맞으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네오이즈를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네오이즈 앞서서 얘기했던 것이 고스톱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뭐 고스톱이나 포커 뭐 이런 그 간단한 게임을 하는 유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 그러니까 결제를 해가지고 이제 재다시 충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제 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는 그동안 실적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측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로서 역으로 이제 환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고스톱이나 이 포카를 꼭 집에서만 치는 건 아니죠. 요즘 인터넷으로 고스톱, 포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흔히 이제 고포류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포류 게임들 이제 규제가 완화된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면서 주가가 바짝 들어올렸다가 뭐 시장 빠지니까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것 때문에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눈여겨보자라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기간 매수가 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것도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SNS텍은 얼추 봤을 때 잘만 되면 한 방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네오이즈는 사실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 현대미포조선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적어주셔서
이 4차 산업혁명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일단 그 사실은 조선주 전체를 좀 언급을 시키고 싶었는데 일단 먼저 이제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AI가 됐던 아니면 뭐 이 전기 자동차가 됐던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원래 산업혁명은 원래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명을 항상 동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이제 가축이라든지 하는 자연의 노동력이 석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3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였냐면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도 역시 이제 이 에너지원 자체가 수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게 3차 산업혁명이 되어서 지금 내연기관으로 이게 넘어갈 때 이게 GM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렇죠? 이게 내연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니까 아니면 셀 석유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보다는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가도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LNG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가 LNG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조선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를 전체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성이 일단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일단 선두주자로 현대미포조선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주로 뭐 인공지능이나 5G, 뭐 자율주행, 뭐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로 IT 쪽만 제가 생각합니다만 사실 빠진 부분이 있네요. 에너지 관련된 혁명도 4차 산업혁명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 뭐 LNG선 관련된 부분을 좀 좋게 얘기를 하시면서 연계해서 아마 현대미포조선을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내년에 수주 모멘텀도 많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SNS택이 일단 제가 지금 딱 봤을 때는 네. SNS택은 좀 잘만 터지면 한 방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네오이즈는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현대미포조선은 뭐 워낙 사실 등치가 좀 우리 강경욱 대표님처럼 좀 무겁기 때문에 네. 돈이 있으면 그냥 그거 말고 딴 거 사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미포조선은 네. 뭐 다들 지금 좋게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 관심이 필요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그중에 가장 솔깃한 SNS택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삼성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EUV 공법을 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 마스크나 뭐 블랭크 마스크가 그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 비메모리로 넘어가게 되면 교체를 빈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최대 수혜주가 동사가 이제 SNS택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또 하나 이제 7나노에서는 이 펠리클이라는 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위에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이 펠리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메모리 반도체도 다 그걸 이용하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7나노 EUV 공법에서는 삼성이 아직까지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5나노로 넘어가게 되면 펠리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SNS택이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펠리클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블랭크 마스크 납품하고 펠리클까지 납품할 경우에는 뭐 겹경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힘든 장에서도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하나 이제 OLED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중화권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그 설비를 많이 투자하죠. OLED로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기술력이 딸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택 걸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실적 개선폭이 오히려 삼성향보다 이쪽에서 또 터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요. OLED 또 하나의 수혜주로 또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이 힘든 장에서도 주가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드린 얘기지만 우리가 이 시장이 좋으면 이게 도대체 이 회사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시장 따라가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막 힘들 때는 차트를 딱 보면 좀 느낌이 오거든요. 시장이 막 안 좋을 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급이 나니까 때리니까 보통 뭐 좀 빠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딱 차트를 보면 요것 봐라 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시장 막 급락하는데도 거의 매물이 안 나오네. 지금 SNS택도 사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돈 많이 벌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장기간 10년간 어마어마하게 할 건데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하고 시장에 좀 노출이 돼 있고요. 아무튼 뭐 한일 갈등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은 딜레이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블랭크 마스크 쪽하고 또 펠리클 쪽 양쪽에서 기회를 다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펠리클 쪽은 FST라는 회사가 예.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 탐방도 다녀오시고 이게 SNS택에서 수주를 먼저 할지 FST가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SNS택이 먼저 할 것 같다는 분위기고 FST가 먼저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완성된 펠리클의 시장 점유율이 한 80% 이상이 그렇죠. FST 때문에 제가 이제 탐방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양쪽 회사 모두 개발 중에 있는데 투가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펠리클이 고온 고압에서 이제 쉽게 훼손이 되다 보니까 네. EU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좀 사용 횟수가 이제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두 회사 다 지금 그 도달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뭐 어느 회사가 됐든 뭐 먼저 선진을 한다고 해도 아까 이경남 파트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칠라노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라노 쪽에서 칠라노 EUV 쪽에서 이제 펠리클을 안 쓰는 거는 아직까지 칠라노 EUV 쪽의 파운드리가 아직 규모가 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장이 가동된다고 해도 한 3만 장 정도 웨이퍼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일단은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공장을 클리어된 시스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 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5나노 이하 혹은 7나노에서도 사실은 펠리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개발된 완성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모두 성공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EUV 공정의 뭐 가장 중요한 소재가 일단 뭐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하고 또 그걸 보호하는 그게 워낙 장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걸 보호하는 보호막,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지금은 일단 펠리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쓰게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진입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총이 1,800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별 부담 없는 가격이 아닌가 SNS택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오위즈는 뭐 앞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자, 어쨌든 간에 뭐 규제 완화되고 하면 뭐 실적도 좋아질 거고 한 50% 뜰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과금을 하는 이제 결제를 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이제 IP 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쪽에서 이제 중국 쪽 판호를 승인받은 게임이 이제 소수에 불과한데요. 그 중에 이제 네오이즈가 IP를 갖고 있는 블레스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내년도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출시가 되게 되면 이제 네오이즈도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IP 수입을 받게 되는데 또 재미있는 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룽투 코리아의 모회사인 룽투 게임즈가 네오이즈의 그 IP를 사용한 블레스를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블레스 모바일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또 IP 수입은 뭐 말 그대로 그냥 게임이 운영되면 로열티 형식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오이즈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나 운영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부분으로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 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증가보다는 이익에 대한 증가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네오이즈도 뭐 당장의 어떤 그 실적보다는 이 블레스가 중국에서 또 출시가 됐을 때 그에 따른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오이즈 얘기 듣다 보니까 룽투코리아 갑자기 생각이 막 나는데 때마침 지난주에 소개하셨던 룽투코리아가 뭐 시장 빠지는데도 가마 잘 버티다가 오늘 그 장중에 그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네. 윗거를 달긴 했지만 네. 저기 조민규 대표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빴어요.
어쨌든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 소개하는 기업들은 항상 예의, 어이구 화면에 나오네요. 오늘 뭐 종가 기준입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으니까 네,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습니다. 갖다 풀렸나요? 아쉽게 됐지만 하여튼 이 시간에 소개하는 기업들 뭐 하여튼 잘 보고 있다 보면 한 번씩 꼭 뭐 나오는 내용,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강중 파트너가 코리아 서키트 예. 얘기를 하셨었는데, 야 코리아 서키트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힘이 진짜 아마 어마어마하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이 힘든 장에 바짝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준비하셨는 현대미포조선 네. 시간이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뭐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이따 인터넷 방송에서 할 수 있게끔 또 네. 해드릴 테니까 딱 한 30초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현대미포조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까지 수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일단은 2021년도에 이제 그 획득할 수 있는 수주 지금 한 17척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뭐 50척 정도는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실 부분은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받고 있는 부분이 해양 프렌트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양 프렌트 부분이 현대미포조선은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LNG, LPG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다른 조선주에 투자할 자금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방송 끝나고 인터넷 방송에서 계속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30조를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 자, 워낙 뭐 시총 1조 7천억짜리 덩치 있는 기업이니까 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어쨌든 최근에 기간 매수가 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에 수주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좀 꼼꼼하게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